안녕하세요. 금포중학교 2학년 이제 8과 7과 마무리하고 8과 진도 들어가겠습니다. 전에 보내드렸던 영상이 마이크의 이슈 때문에 이제 녹음이 좀 잘 안 된다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강의를 찍어 드릴게요. 짧게 찍을 테니까 여러분들 좀 한번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희 8과 이제 7과 진도는 다 끝이 났는데 8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분사 파트를 하나 조금 더 다뤄드릴 게 있어서 네,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분사구문 표지에 이제 필기하신 게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복습 한 번만 하고 갈게요. 여러분 안 적으셔도 좋습니다. 여기는. 분사라는 것은 원래 있던 절을 구의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즉 축약해버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분사 구문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분사 같은 경우는 분사 구문이 아니라 분사였죠. 제가 3학년들이 분사 구문을 해요. 죄송합니다. 자, 형용사와 부사로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는 여기서 형용사 파트를 배울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형용사 절이었던 애를 다시 한번 형용사 구로 바꿨던 겁니다. 어떤 방식을 통해서요? 형용사절의 대표적인 어떤 놈을 구의 형태로 ing의 형태로 바꿔주면서요. 기억이 나시죠?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형용사절이 뭡니까? 주격관계대명사절입니다. 그래서 분사는 특히 형용사로 쓰였을 때 부사 아닙니다. 형용사로 쓰였을 때 분사는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다른 동사는 절대 안 되고 비동사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요 비동사가 함께 생략이 되는 경우였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요런 형태가 나왔었을 겁니다. 자, 여기서는 뭐 필기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필기하셔도 좋습니다. 원래 이때 어떤 선행사, 지금 명사가 있었겠죠, 앞에. 그쵸? 선행사가 있고, 이 뒤에 주격관계 대명사 후나 뭐 위치 혹은 대시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주관대절에 따라오는 비동사와 비동사의 보어 자리로 보통은 ing나 pp, 뭐 나머지 더 올 수 있지만 이렇게 왔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주관대절이 묶이고요. 뭐 얘가 주어였으면 바로 뒤에 동사가 붙고 얘가 뭐 다른 명사였으면 다른 파트가 나오겠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주관대절이 이렇게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지금처럼 이렇게 형용사 절이었던 주격관계 대명사절 절을 우리가 굳이 이렇게 길게 쓰지 않아도 의미가 통하기 때문에 왜? 얘도 형용사 절이죠. 그쵸? 근데 제가 여기서 보세요. 주격관계대명사 지우고 비동사를 지우고 나머지 보어만 남겨놨다고 칩시다. Who is sleeping? 이라고 합시다. Baby, who is sleeping? 이랬을 때요. who is가 없어도요. 아가, 잠자고 있는 아가, 잠자는 아가. 해서 전혀 의미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다시 한번 주격관계대명사와 비동사를 생략해서 무엇으로 만들었다? 형용사 구로 만들어주는 것이 분사구였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복습이었고, 그럼 도대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여러분 문제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출제 포인트라는 게 좀 중요합니다. 도대체 나는 이 문제에서 뭐가 틀렸고 뭐가 맞았는지 어디를 보고 풀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를 다뤄드릴 수는 없지만 풀어가시면서 배우시겠지만 기본적인 출제 포인트를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야, 너 ing를 쓸래? 즉 현재 분사를 쓸래? 아니면 과거 분사 pp를 쓸래? 라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이 다뤘습니다. 능동을 쓸래, 수동을 쓸래라는 문제였는데 이때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이 예문 하나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 아마 써있을 겁니다. 자, 아기는 아기인데 who is sleeping? 자고 있어. 그치? 어디에? In the bed. 침대에서 자고 있는 그 아기는 제인이야. 뭐 이런 식으로 예문이 하나 있다고 쳐봅시다. 이해되시죠? 주관대절이 앞에 있는 베이비 수식했고요. 여기까지가 주어로 여기 보어까지 끌고는 이형식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요. 이 자리에 sleeping을 쓸래? slap라는 pp를 쓸래?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아니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ing를 쓸 때는 이거 안 쓰셔도 돼요.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고 pp를 쓸 때는 목적어가 없는 것으로 구분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다라고 좀 알려드렸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in the bed 뭐 부사구니까 제기일 거고요. 근데 목적어가 없는 상태인데도 slept라는 목적어가 없는 상태인데도 BPP를 쓰면 안 되고 ing라는 능동을 써줘야 됩니다. 아니 도대체 왜죠? 목적어가 없으면 선생님 목적어가 있으면 ing, 없으면 pp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만 요걸 하나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sleep이라는 동사는요. 기본적으로 능수동을 따지기 이전에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까? 즉 자다의 대상이 필요합니까? 대상 없이 주어의 행위로 끝납니까? 나는 잔다. 나는 너를 잔다? 됩니까? 이 친구는 타동사가 아니지 자동사밖에 안 됩니다. 자동사는요 기본적으로 수동을 쓸 수가 없죠. 왜? 행위를 당하는 놈이 없는데 행위를 당하는 수동태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선 가장 먼저는 뭘 확인하셔라? 첫 번째, 자동사냐? 이렇게 할게요. 자, 이거 쓰세요. 자동사냐? 아니면 타동사냐? 자동사냐? 아니면 타동사냐를 먼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자동사일 경우는요, 무조건 ing입니다. 선생님, 자동사 어떻게 구분해요? 사실 이거 조금 외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오면 그때그때 외워주세요. 틀리시고 외우십시오. 왜냐면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이 쉬운 애들이 있는 반면 어려운 애들은 외우실 수밖에 없어요. 자, 타동사는요, 이제 구분하시면 됩니다. ing면 뒤에 목적어가 있는 애요. 즉 목적어를 보고 ing를 구분하시면 되고요. 아, 목적어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pp일 확률이 높겠죠. 목적어가 없으면 pp일 확률이 높아집니다. 요게 첫 번째 출제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는 바로 요 파트, 주격관계대명사의 생략을 활용하는 파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야야야. 우리 있잖아. 우리 이렇게 원래 형용사 절이었던 주격관계대명사 절을 분사구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쭉 다 생략한 거 너 알지? 그럼 반대로 형용사 구를 보고 형용사 절로 한번 바꿔볼래?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뭐가 나올 수 있다. 자, 주격관계대명사절에 생략된 부분을 다시 살리세요.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요거는 여기다가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으시죠? 자, 다시 살리려면 이거 지워 있어도 괜찮습니다. 자, 뭘 살려야 됩니까? 첫 번째, 감사하게도요. 아, 수동태, 능동태 이미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럼 우리 뭐만 확인하면 되냐면, 첫 번째, 주격관계 대명사에는, 야, 너 후 쓸래? 아, 대순 보통 안 나오겠지. 다 되니까, 자, 위치 쓸래? 요런 애들이 나올 겁니다. 그럼 뭘 보셔야 됩니까?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즉, 요 놈을 봐주셔야 돼요. 요 친구가 선행사인지 사람인지 사물인지를 보고 호랑 위치를 골라주셔야 됩니다. 1번. 됐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제 요 주관태까지 살렸어. 베이비였으니까 후라고 살렸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럼 요 비동사를 살려야 되는데 태는 확인이 되어 있고 그럼 단수냐, 복수냐, 혹은 시제는 현재야, 미래야, 과거야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시제는 전반적인 시제, 주절 시제가 현재였네? 여기도 현재로 살려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단수 쓸지 복수 쓸지 뭘 봐야 됩니까, 여러분? 지안, 수빈, 뭘 봐야 됩니까? 앞에 있는 선행사 역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단수, 복수는 선행사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살려주시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항상 요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뭘 주의하셔야 됩니까? ingpp라고 해서 아무데나 붙이면 되는 게 아니고 원래 주관대절이었으니까 꾸며주는 선행사 뒤로 한 단어라면 앞으로 가줘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 여러 단어 지금처럼 sleeping, in the bed 여러 단어면 꾸미려는 애 바로 뒤로 붙여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혼자 sleeping 나왔다면 이 앞으로 a sleeping baby 이렇게 한 단어는 앞으로 끊어주셔야 됩니다. 됐죠? 세 번째 별표입니다. 자, 여기서 뭐가 나올 수 있냐면요. 감정동사를 다루는 게 나옵니다. 감정동사라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놀라움을 나타낸 surprise.
그리고 예전에도 몇 번 했었습니다. 신나게 하는 거 excite, amuse, 즐겁게 하는 거, 흥미롭게 하는 거 interest 너무 많지만 아우 지겨워, tired, 피곤해, bore, 지겨워 이런 애들이에요. 이런 감정동사는 여러분 제가 의미를 뭐라고 알려드렸냐면 얘가 놀라다가 아니고 놀라게 하다 누군가를 놀라게 만드는 애들이라고 했어. 그렇지? 그래서 보통은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요즘에 진짜 제가 어시간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거 안 쓰셔도 돼요. 제가 요즘 제 초미의 관심사 캄보디아 사건 아시나요, 여러분? 그 캄보디아에서 많은 한국인 청년들이 이제 취업 사기를 당해서 정말 납치 감금을 당하면서 폭행도 당하고 막 이런 사건이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웃을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제 남일이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 15이니까 사실은 지금 거기 가 있는 사람들이 20대 초반이에요. 특히 이제 남성분들 주의하셔야 되는데 20대 초반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년, 6년 정도 뒤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타겟이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유 없이 호의를 베푸는 그런 따뜻한 세상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조심하시고 어쨌든 야 이런 뉴스 소식을 보면서 있잖아. 나는 어땠어? 선생님은 너무나도 I am shocking이야, shocked이야. 내가 내가 충격을 준 거니, 충격을 받은 거니, 얘들아. 내가 충격을 받았지. I'm shocked. BPP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입니다. 100%는 아닙니다. 사람 주어가 나올 때는 PP를 써주셔야 돼요. 아, 이 사람이 이 감정을 느끼게 되었구나 해서 수동을 써주시고요. 반대로 the news, 그 소식은 어때? 너무 충격을 주고 있지. 충격을 뉴스가 받을 순 없어. shocking, 충격적이야 라고 해서 ing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먼저 씁시다. 자, 사람이 주어일 땐 be 플러스 pp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파트가 아니더라도 그럼 사물이 주어일 땐요. be 플러스 ing. 왜 그 행동을 줘? 이때는 뭐 목적어 유무 상관 안 하셔도 돼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shocking, surprising 해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요 자리에 감정동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적어드리면 선행사가 명사라고 쓸게요. 명사인 선행사가 나오고 이 뒤에 주관대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비동사에 ing, pp 이렇게 들어가 있는 문장이 나왔을 건데 이 자리에 이제 감정동사가 들어간다. 이 자리에. 자, 그럼 감정동사 예를 들면 surprise였다고 칩시다. 이 자리에 surprising, surprised 쓸래. 라는 걸 물어본다면요. 여러분 당연하게도 주어를 보셔야 돼요. 주어를 보고 기본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주어가 주관되니까 뭘 보셔야 됩니까? 예, 선행사를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역시 이거 선행사를 확인하셔야 돼요. 선행사를 확인하셔서 사람이면 pp, 이 자리 pp, surprised, shock. 이거 shock도 다 충격받다 감정입니다. 아시죠? interested, amused 써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선행사가 사물입니다. 그 소식이요 하면 shocking, surprising, amusing, exciting, ing 써주셔야 됩니다. 요 세 가지만 좀 알아주시면 심화 문제까지는 푸시는데 아주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알아둔다라는 것은 암기한다입니다. 저도 암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고 푸는 거 아닙니다. 암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잡아드릴게요. 형광펜이나 빨간색 펜 펴시고요. 본문 2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요 doing과 왜 이렇게 커? 자, 요거 doing과 saying 확인하겠습니다. 펴셨나요? 자, 요 doing과 saying이요. 형용사입니까? 부사입니까? 명사입니까? 확인하십시오. 5초 드립니다. doing과 saying, 5월 기점 병렬인데요. 품사가 뭡니까? 네, 이거 현재 분사라고 대답하시면 안 돼요. 형용사 부사 아닙니다. 왜요? 전치사 뒷자리니까 요 두 친구는 동명사로 왔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본문에 나온 ing인데 분사가 아니죠. 동명사 나온 거 꼭 확인하시고요. 왜요? 전치사 뒤에 명사 오니까. 이거 안 쓰셔도 돼요. 아시면. 그 다음 어디로 넘어가시냐면요. 본문 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장 와주세요. 여기. 되셨나요? 자, 여기서 뭐 하나 보실 거냐면
위에 You have surely seen. 너 분명 본 적 있을 거야. 경험용법 쓰였던 그 문장이었습니다. 너 분명 본 적 있을 거야. 많은 만화 영화를 사실 수빈이는 안 봤다 그랬죠. 자, 여기서 animated 나옵니다. PP 제가 체크 한 번은 해드렸을 텐데 왜 PP입니까? 애니메이트는요, 살아 움직이게 하다, 막 생동감 있게 만들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영화가 생동감 있게 뭔가를 만든 게 아니라 만들어진 영화. 뭔가가 살아 움직이게, 동작이 들어가게 만들어진 영화니까 PP 들어갔어요. 마지막 문장에 뭐 들어갑니까? 여기 fascinating, 그리고 interesting. 이거 쉬운 거 먼저 할까, 얘들아? 감정동사잖아, ing. 그치? 그리고 위치를 보니까 지금 동명사로 온 게 아니라 뒤에는 stories를 수식하는 형용사 자리입니다. 현재 분사네요. 자, 다시 한번 interesting 같은 감정 동사는 지금 한 단어기 때문에 여러 단어가 아니라 한 단어기 때문에 명사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뒤로 stories interesting 아니에요. interesting stories 이렇게 앞으로 나왔어요. 한 단어라서. 자, 이 감정 동사는 뭐다? 수식을 해주고 있었던 그 명사를 확인해라. 원래는 뒤에서 쓰니까 선행사였지. 다시 수식하는 명사를 확인했더니 stories, 사물 주어죠? 그러면 ing 이렇게 매치가 됩니다. 이해되죠? good. 앞으로 가셔서요. fascinating입니다. 얘는 감정동사 아니에요. 그냥 매혹시키다라는 동사입니다. fascinate는 매혹시키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인물은 인물, 등장인물, 캐릭터는 캐릭터인데 매혹당한 애가 아니라 우리를 매혹하는, 우리가 막 끌어당기는, 우리가 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캐릭터들이므로 얘네들이 매혹을 하는 것이므로 능동의 ing 써줬습니다. 여기까지 7과 출제 파트랑 마지막 ing 짚어드렸고요. 8과 넘어갈게요. 예, 8과 파트입니다. 8과 잠시만요. 이렇게. 자, 8과 파트입니다. 8과의 경우는요. 우리 핵심 문법이 뭐였습니까? 최상급과 최상급 표현과 하나 더 잠시만요. 우리 이미 배웠었던 간접 의문문 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그쵸? 자, 간접 의문문 제가 간단히만 다뤄드릴 거고요. 최상급은 오늘, 그러니까 이제 오후 타임인 수요일에 한번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세상에 첫 번째 문장부터 어쩜 좋아? 너무 중요한 파트 먼저 나와주네. 그치? 예, 첫 번째 문장부터 매우 중요한 파트가 나와줍니다. 특히 이 첫 번째, 이 is까지입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요. 간접 의문문이 그냥 냅다 나옵니다. 뭐가? 자, 너는 혹시, 미안해. 제목부터 잡고 갈까? 홈, 고향입니다. 고향은 고향인데요. 누구의 자연적인 경이로움이래. 그래서 자연 속에서 만들어진 경이로운 모양들이니까 자연 경관이 됩니다. S 붙은 거 확인하시고요. 자연 경관의 고향에서 어떤 수많은 자연 경관들이 있는 그런 지역을 다룰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의문문으로 나옵니다.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Do you know?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보니까 목적어 자리에 where부터 is까지 이렇게 간접 의문문이 들어가 있었어. 그치? 다시 한번 여기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이죠. 그러니까 간접 의문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여러분 간접 의문문 한번 잡고 갈까요? 이미 프린트 있었으니까요. 제가 더 디테일하게는 안 할 거고 조건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간접 의문문입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1번. 자, 간접 의문문의 첫 번째 조건은요. 명사절의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절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처럼요. 노후의 목적어 너 알아? 뭘 하는데 그 대상인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명사절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처럼 특히 where 같은 의문사가 있는 경우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봐줘야 됩니다. 원래는 뭐야? 야, 너 어디 있었어? 할 때 where you were 이렇게 하지 않고요. where were you 이렇게 동사와 주어가 도치가 되는 게 직접 의문문이었어요. 너 어디 있었어? 근데 지금처럼 간접 의문문으로 큰 주절 속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전치사 뒷자리에 간접적인 형태로 의문사가 들어갈 때는 도치시키지 않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지금도 문장 한번 볼까요? 의문사 뒤에 the dry desert on earth 여기까지가 주어, 동사 도치되어 있지 않죠? 주어, 동사. 세 번째입니다. 선생님 의문사가 없는 경우 우리 뭐 쓰기로 했습니까? if나 뭐뭐인지 아닌지의 whether 기억이 나시죠? if나 whether 같은 이런 명사절 써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뭐 할 때? 의문사가 없을 때. 예를 들면 when, where, why, how로 시작하는 문장이 아니라 이런 거. do you, are you, is she 이렇게 의문사 없이 그냥 냅다 의문문이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did you, will you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때는 의문사가 없네? if나 whether를 그 자리에 대신 넣어주면 됩니다. 어디? 이 where 자리에 대신 넣어주시면 됩니다. 쉽죠? 그 다음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거였습니다. 우리 이런 동사 있었습니다. think, believe, suppose, guess, imagine. 생각해, 믿어, suppose, 추측해. 이미진, 상상해, guess, 생각하고 추측해. 이런 뭘 나타내는 동사? 생각을 나타내는 생각 동사들이. 물론 이렇게 묵진 않아요. 근데 생각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어느 자리? 요 노의 자리에 들어가 있을 때. Do you think? Do you believe? Do you imagine? 이렇게 요 자리에 들어가 있을 때 핵심이 뭐였습니까? 어떻게 바뀐다고요? 원래 이렇게 do you know 하고 의문사 주어 동사 가는 게 맞는데 이 의문사가 어디로? 문장 맨 앞으로 빠지기로 했습니다. 의문사 하고 do you know 같은 주절 따라와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머지 주어 동사 이렇게 의문사가 문장 맨 앞으로 빠져간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면 이거 다시 외우셔야 됩니다. 해당 프린트 꼭 다시 보십시오. 안 보고 들어오시면 본인 손해예요. 저는 뭐 알려드렸으니까. 라고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다. 본인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죠? 빠져나갈 구멍 없게 그냥 테스트 봐야 되겠죠? 제가 기억 안 했습니다.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무엇을요? where절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명사절 자리에 의문사 들어가는 간접 의문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요거는 이제 제가 오늘 다뤄드린다고 했습니다. 최상급 파트입니다. The driest가 나오네요. 당신은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을 알고 계시나요? 제가 이거 혹시나 해서 알려드리는데 데저트가 사막, 디저트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거, 간식, 디저트가 디저트 후식. 주의하십시오. desert입니다. 이거 틀려오기만 해라. 자, 가장 건조한 사막, 지구상에 가장 건조한 사막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이따로 해석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여기 뒤에는 직접 의문이죠. How about 어디는요? 가장 높은 최상급 한 번 더 나오네. 그치? 가장 높은 폭포는요? 여러분 how about은 폭포는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폭포는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이런 뜻입니다. 폭포 어때가 아니라 폭포는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가장 높은 폭포, 가장 건조한 사막 이런 자연 경관들이지 얘네들 다 어디에 있냐면 걔네들은 전부 다 both 둘 다 어디에 있어? 남아메리카에 있대. 야, 사우스는 남쪽이다 알지? 니네 사우스 코리아냐? 제발. 반대가 노스야, 그치? 노스가 북쪽. 써주면서도 참 아시는 거 아는데 이스트가 동쪽. 그 다음에 웨스트가 서쪽이죠. 그리고 사우스가 남쪽. 아시죠? 그 다음 가겠습니다. 남미에 있습니다, 둘 다. 자, 이 남미 대륙은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 of 들어간 거 확인, with 쓰지 않습니다. be full of 같이 외우세요. be full of. 뭐로 가득 차 있냐면, 자연 경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장 건조한 것도 가장 높은 사막도 다 남미에 있으니까. 근데 어떤 자연 경관이냐면요, 주간대 나오네요. 그쵸? 주간대. 당신을 will surprise, 놀라게 할 그런 자연경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첫 번째 아타카마 사막입니다. 자, 아타카마 사막은요, 최상급 한 번 더 나옵니다. 바로 얘가 지구상에서의 가장 건조한 사막입니다. 이 아타카마 사막의 일부는요, 여러분 전체가 아니라 일부입니다. 일부. 이런 거 본문 보기에 아타카마 사막은 전체가 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그런 데는 없습니다. 자, 일부 사막에서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거의 아무런 비도 오지 않는답니다. Get rain, 비가 오다, 비를 얻는 거니까 비를 오답니다. 근데 아무런 비도 오지 않는데요. 거의 오지 않는 거야, 얘들아. 거의야, 거의. 아예 오지 않는 거 아니야. 그치? 거의 오지 않습니다. 이때 이은요,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걸 나타내므로 비인칭입니다. 날씨죠. 이거 가리키는 거 찾고 있으면 안 돼요. 이세 밑줄 딱딱딱 쳐놓고 다음 중 가리키는 거 다른 거 찾는 거 나옵니다. 썸파츠 했을 때. 자, 일부 지역에서는요. 거의 아무런 비도 전혀 오지 않습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부연 설명하는 짝대기 나옵니다. 대략 약 오직 1년에 연간 1에서 3ml랍니다. 밀리미터. 엄청 조금 오는 거죠. 연간입니다. 한 달, 두 달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이런 거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운 파트의 문법이 나오다 보니까 문법에 되게 집중을 하시는데 실제로 내용 문제가 한 60% 이상입니다. 실제 출제율에는. 그럼 나머지 이제 30~40%에서가 뭐 대화문이나 문법 문제가 보통 출제가 되는데 문법 비율이 한 40~30% 되죠. 그럼 내용 중요하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내용 꼼꼼히 보셔야 돼요. 이번에 그 설명문이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 아타카마. 그 중에 일부는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약 1에서 3mm. 오긴 오는 거야. 그거 봐봐. 아예 안 오는 거 아니야. 또한 다시 한번 일부 지역의 토양은요. 아니 여기 areas 복수로 끝났는데 왜 있습니까? 지연 대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 앞에 the ground를 보고 단수 동사가 와주는 거 확인. 그 다음 한 번 더 so dry that, so that 구문 나오네요. so 형부 대주어 동사, 너무 형부에서 대주어 동사 하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뭐가 나오냐면 no랑 can이 요렇게, 즉 얘가 can't로 바뀌네. 그럼 뭐야? 우리 이거 저번 중간고사 때 했던 거네. so that can't. 요거 적어 놓을게요. so 형부, that, 주어 can't. 이렇게 나오는 거 뭘로 바꿀 수 있습니까? to, 형부, 투부정사. 할 수 없다는 의미, 투부정사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형부하다. 이렇게 해석이 됐었어요. 기억나시죠? 해석해보면, 야, 일부의 지역의 땅은 심지어 어떠냐면 너무 건조해서. 그래서 어떤 식물도 자랄 수 있어 없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식물이 아예 자랄 수 없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투투용법으로 한번 바꿔보실래요? 앞에 the ground에서 이거 is까지는 다 똑같아요. so부터 바꾸시는 거예요. 앞엔 다 똑같고 to, so dry that, too dry, 투부정사로 바꾸면 되죠. 앞에 나오고 to, 너무 건조해. 뭐 하기에, 투부정사 하기에, can 뒤에 동사 보시면 됩니다. 투부정사 어떻게? 자라기에. 됐죠? 이렇게 하시면 틀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틀립니다. 왜요? 이렇게 하시면 보세요. 있잖아. 토양이, 일부 지역의 토양은 너무 건조해 자라기에. 뭐가 자라는데? 우리 주어가 빠졌어. 지금 건조한 건 토양인데 자라지 못하는 거는 식물입니다. 다시. 앞에 절의 주어와 뒤에 대절의 주어가 같습니까? ground, plant, 같습니까? 다릅니다. 이때 그러면 건조한 건 토양이 맞지만 그래서 자라지 못하는 건 플랜트이기 때문에 투부정사에 무슨 주어? 의미상 주어, for 플러스 명사 이렇게 봐주셨어야 돼요. 됐습니까? 토양은 너무 건조합니다. 식물이 자라기에. 그래서 자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랄 수 없습니다. 됐죠? 이렇게까지 나오면 좀 어렵게 나오는 겁니다. 그냥 갈게요.
한 번 더 나옵니다. 뭐가요? 간접 의문문. 한 번 더. 당신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what 주어 동사. 그치? 다시 주어가 동사하는 것 혹은 무엇을 주어가 동사하는지라고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도치 안 됐습니다. 무엇을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그쵸? 어디에서? 이렇게 아주 건조한 이런 곳에서요.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what절이 노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으므로 명사절. what 왔으니까 얘들아 뒤에가 완전하겠니? 불완전하겠니? 뒤에는 불완전 목적어가 없죠. 과학자들이 뭘 하는데 그걸 what이 대신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체크 하나. 여기서 이처럼이라고 해석이 됐긴 했지만요. 원래 서치어는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서치는 이러한 그러한이 맞는데 서치어 뒤에 지금처럼 dry 형용사가 따라오면요.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베이직 2에서 잠깐 배웠는데요. 아주 형용사한 명사. 이렇게. 그래서 이처럼 아주 건조한 땅에서요. 식물조차 자라지 못하는 이런 땅에서 과학자들은 뭘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거 진짜 의문은 뭐야? 과학자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알려줄게 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이러한 토양은요. 이 사막 속의 토양은요. 매우 유사합니다. with 쓰면 안 됩니다. 누구와? to the soil. 토양은 토양인데 화성의 토양과 매우 유사합니다. 과학자들 여기 화성이랑 비슷하니까 화성 뭐 갈 준비 하겠네. 그지? 자, 그래서 그들은 prepare for. 자, 여행을 준비하는데 어디로의 여행이냐면 우주 바깥 하시면 안 되고요. 저 먼 우주라고 하시면 됩니다. 저 먼 우주로의 여행을 토양이 화성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 조건이 비슷하니까 환경 조건이 비슷하니까 저 먼 우주로의 여행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리고요, 아타카마는요, 또한 나왔습니다. 한 가지 더 역할이 나오겠네요. 여기서부터 뭐라고? 아타카마 사막의 역할이죠. 첫 번째, 화성과 비슷해서 우주 여행을 준비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별 보기에 좋다는 얘기 나옵니다. One of the best places. 오케이, 최상급 나오네. 자, 가장 좋은, 굿의 최상급이지. 가장 좋은, 지구상 가장 좋은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one of the의 복수명사. places. 자, 지구상 가장 좋은 장소 중 한 장소입니다. 뭐 하기 좋은 장소입니까? To watch stars. 별을 볼 좋은 장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사구로 보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형용사가 좋겠네요. places 수식하는 걸로. 별을 볼 지구상 최고의 장소들이 있었는데 그 장소 중 하나가 바로 아타카마입니다. 됐습니까? 예.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복습까지 철저히 해서 문제 풀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